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자갈치 시장에서도 좋아 확실하게 파. 이상민, 양지열의 신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신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처음부터 등장하셨는데 우리 신 스틸러의 단골 손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요. 항상 뭐 어제 이제 부산 자갈치장 가셔가지고 붕장어라고 하더라고요. 맨손으로 잡으시고 붕장어에 비빔밥도 드셨는데 사실 진짜 신 스틸러는 붕장어가 아니었나. 자갈치 시장의 진짜 신 스틸러 오브 신 스틸러.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 힘차게 딱 잡았는데 움직이고 꽉 깨물기도 하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 장어가 너무 힘이 좋더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 자갈치 시장에 그 붕장어 잡지 않았습니까? 저를 갑자기 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속영장을 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결국은 그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이게 포를 좀 써가지고 잘게 싸서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 꿀맛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오염수 괴담 때문에 그 사람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 반국가 세력에게 기죽지 않고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 불어넣어드렸습니다. 아니 굳이 대통령은 괴담이라고 하고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주민들 만나가지고 그 의혹 제기하는 건 오물이라고 하고 날파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뭐 오염수 방류 걱정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최근에는 뭐 여론조사로 걱정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뭐 1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걱정하는 듯한 이런 여론조사가 뭐 벌써 몇 달 전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 전부 다 그러면은 괴담에 휘둘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네. 괴담, 이 괴담으로 제가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담이 설쳐지는데 여기 해보세요. 괴 속에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면은 담 걸립니다. 이거 장어가 물어도 그런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괴담을 갖다가 나 참 내가 한번 봐봅니까 이거? 대통령님 저기 그냥 괴담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아니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얘기로 좀 아직도 아니 좀 근데 그 부족하게. 비빔밥이 맛있더만요. 싹싹 비벼서 먹으니까. 그 비린내도 안 나긴 해요. 그거는. 비린내가 안 나가지고요. 바로 한 잔 할래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나 참. 양 변호사님, 이 괴담, 네.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를 괴담이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도 불안해하면 그래도 대통령님이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뭐 만족할 때까지 배 부를 때까지 이렇게 좀 떠 먹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무조건 괴담이라고는 하지 않고. 근데 어제 그 우리 변상욱 기자와 일본 언론 동향을 쭉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도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나 또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 논조와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들이 쭉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몇 달 전에 비해서 찬성 반대 여론이 이게 많이 지형이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오히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시기를 재고 있는 이 여론이 조금 부담되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지렛대가 됐으면 한다는 이런 취지의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니 근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거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익이라고 되게 희한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일본 네, 쪽 관계자들이. 네, 맞아요. 혹시 그거 대통령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니 그 진짜? 붕장어가 정말 그 깔끔하니 무슨 얘기하셨죠? 그 붕장어 혹시 못 드시게 되실까봐. 아니 붕장어는 왜 못 먹습니까? 그렇게 팔팔한 붕장어를 말이에요. 걱정돼서요. 나 참. 그럼 같이 가시죠 그러면은. 저도 사실 거예요? 아니 그 우리 부인이 그 성게를 잡아가지고 딱 하는데 아이고 성게도 참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성게. 붕장어라고 이름은 안 붙여주셨나 모르겠네. 나 참. 성돌이 뭐 이렇게. 재밌네요. 질 거 그랬나 그? 나 참. 자, 대통령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어요. 오늘
드디어 미루고 시기를 좀 보다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대통령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동관 특보가 왜 이렇게 적임자입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계에서 오래 종사하신 중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들이 참 많고 인간관계나 네트워크 그리고 리더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를 잘 바꿔나갈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BBC, NHK 같은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방송이 필요하다. 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또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인사가 바로 이동관 특보다. 신임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동관 특보 지금 왜 임명했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거와 함께 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또 맞서 싸울 적임자로서 또 이동관 특보를 꼽으셨더라고요.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한다. 네, 그래서요. 그 신장식 변호사는 어때요? 신장식 변호사는 그 박성중 의원이 아주 잘 알고 있던데 기사가 나왔더만요. 네네. 참 근데 저기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이 조금 좋지 않게 껄끄럽게 보고 있기도 한데 사실. 아니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지금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 반대하시는 겁니다.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부는 그 사업들이 많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실 때 이동관 특보도 좀 들여다보시지 않으셨어요? 됐고요. 나중에 붕장어나 드시러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두 분이 지금 충돌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내용을 좀 아실지도 모른다 궁금해서 저는 모르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바보입니까 뭐? 풍부한 언론 장악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MB계 네트워크, 리더십을 골고루 갖추신 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언론 장악 논란이 또다시 이제 논란이 이게 뭐 있었냐, 언론 장악 이런 거 없었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동관 특보 본인도. 근데 MB계가 진짜 이렇게 쭉쭉쭉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MB 대통령님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스는 스포츠만 봐요, 방송을. 잘 몰라요. 요거 하이킥이잖아요, 저희. 하이킥. 그 이순재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동과이도 들어갔고, 그리고 저기 관진이 들어갔고, 김관진, 태효 들어갔고, 김태효. 재호는 왜 들어갔어 거기? 그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당시 그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으셨던 분이세요? 저 김장경 전 사장도 뭐 맡으셨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재호는 내 MB계가 아니에요, 재호는. 그래요? MB계 재호는 아닙니까? 최욱계입니다, 최욱계. 최욱계. 그 매부쇼 나오잖아. 그래요. 거기 이제 더 안 나오시게 됐는데. 여튼 하여튼간에 이동관 그리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런 굳이 괴담이라고 쓰시는데 아까 우리 국민들 80몇 %가 걱정한다. 85.4%가 걱정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건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비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스틸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스틸러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오물을 치워야 고속도로를 정하고 실제 놓을 수 있다. 아니 원장관님 이거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오물이다. 그리고 뭐 안진걸 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날파리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 가야 할 길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3년 뒤에 하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장관님
오물이 가는 길에 놓였는데 그 길 끝에는 뭐 있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가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로다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관님 그래서 하고 싶으면 3년 뒤에 하세요. 아니 백지화는 백지화 하신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 논의를 해가지고 뭐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백지화를 그 고소하세요 그거를. 아니 오물을 그럼 전문가들하고 오물을 치우시는 거예요? 오물을 지금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본인도 못 받으셨어요? 자료 오물이 쌓였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고소하세요 고소. 야당에는 가져갔던데요. 야당에서는? 예. 어쨌든 국토부에서 자료 공개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거냐. 저는 제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이게 누락되고 이런 것보다도 미등록 문서 수발신 대장에도 없는 미등록 자료가 19건인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었어요. 네, 20건, 한 19건인가 20건인가 미등록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부러 편차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반자동으로 기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죠. 네네. 우리 사실 뭐 법조 시스템도 그렇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다. 그냥 입력하면 기록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왜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진 자료가 번호도 안 매겨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19억 원의 그 잔금, 뭐 네. 대금, 그 본 타당성 조사 받은 업체가 한 업체한테 19억 원을 하면서 이 서류가 미등록 번호 없는 서류를 받고 애초에 그걸 근거로 해서 19억 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거가 집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한 일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감사원에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혹시 장관님 밑에서 그 제대로 일을 등록도 안 해놓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제 눈을 보세요. 네, 볼게요. 안 되는 거 맞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맞죠? 고소하세요 그걸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니 장관님이 찾아보셔야죠. 부하 직원들.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자 국정조사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랑 이재명 방탄이 어디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KDI 출신이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 국정조사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원장관님 국정조사 어떻게 그 뭐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겁니까? 모두들 이런 예? 식으로 그 괴담을 유포하는데 정말 간판을 거시길 바랍니다. 국정조사 할 필요 거세요. 없어요? 거시길 바랍니다. 거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소명을 여러 차례 했고 모두 거세요. 민주당도 거시고 양지열 변호사 거세요. 전 그럴 게 없어요. 별로 딱히. 그러면 그 넥타이라도 거세요. 아니 뭘 걸어야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국회 나오셔가지고 자료 다 공개했는데 자료 다 덜 공개된 것도 있었고 장관님이 모르시는 자료도 있었고 민등록 자료도 나왔잖아요. 국정조사 해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원장관님 대선 플랜 가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질문도 3년 뒤에 하세요. 3년 뒤에요? 3년 뒤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고속도로도 질문도 대선 질문도 3년 뒤에 하세요. 3년 뒤에 장관님이 뭐 하실 건지 물어보는 건데. 3년 뒤에 하시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안 하실 거예요? 대통령 출마 안 하세요?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 거시고 하세요. 뭘 걸까요? 뭘 걸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급해도 뉴스아이킥 간판을 걸고 도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그냥 풀겠습니다. 네. 걸기 싫어서. 이 소중한 뉴스아이킥 간판 함부로 걸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법정에서 변호인 해임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인은 해임하겠다.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잘 몰라서 아직 해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양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또 알려졌다시피 어차피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필 편지를 통해서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 내가 한 얘기하고는 다르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굳이 변호인을 해임할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다. 변호인이 검찰 측에 어찌 보면 좀
어쨌든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여기서 유리하다는 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벌받는데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결국 키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고 다음 달 8일 날 재판이 8월 8일 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검찰하고 야당하고 약간 밖에서 기싸움, 법원 밖에서 정치적으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번 그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법무법인 해광이죠. 네.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쪽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해당 변호사도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뭐 입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까지도 하셨던 변호사 것 같아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너무 흔해졌어요. 이 정권 들어서 태평양 그 우리 극 중에서는 우영우 변호사가 있었던 태평양도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지금 영장을 8월 달에 칠 거냐 말 거냐 또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뭐 발언이 바뀌어서 결국 그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이게 칼끝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입니다. 사실 검찰이 저번에도 소설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대로 봐도 정말 성공한 소설가가 되긴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이재명이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렇게 민주당의 균열과 갈등을 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나오세요. 이낙연입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대표님. 혀가 거짓말을 하면 뭡니까? 예? 예, 전 혀 아닙니다. 아. 저희 당은 분열이 없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이렇게 분열 획책을 해도 저희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혁신위가 체포동의안 포기를 기명으로 변경하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뭐 책임 정치라는 측면도 뭐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안 합니다. 하나죠. 하나인 듯 둘인 듯 막 이렇게 보입니다. 한 분이 저거 두 개를 들고 한꺼번에 하니까 두 분이 하나인 듯 둘인 듯. 나란히 계시니까 계시네요. 뭐 보기가 나쁘진 않네요. 예. 예, 야당과 계속해서 거친 언어로 각을 세우는 또 이제 한동훈 장관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은 다음 주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한 장관님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늘 이렇게 편향적이죠?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등장을 하셨네요.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